국내에서는 은행의 이런 접근성이 좀 우려점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의 가상자산 위험도 공시를 조건으로만 한다면 은행들에게 이미 구축된 자금 세탁과 이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인프라 그리고 업무 노하우를 감안해서 가상자산 보관관리법을 관리업을 진출할 수 있고 오히려 은행들의 투자와 보유도 허용해야 한다고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 따르면요, 은행들의 관리 감독 기준을 제정을 하고 또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에게 국내법에 반영을 하고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좀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주요 기준 같은 경우에 체크해 보면요. 가상자산에 관련된 활동의 세부 사항과 분류 조건의 평가 기준인 정성적 정보, 그리고 가상자산 위험도 관련 자본과 유동성 요건의 데이터인 뭐 금액, 위험, 가중자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만 갖추고 있다면 은행들도 충분히 투자를 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은행도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일곱 번째 과제입니다. 오늘 좀 주된 과제로 앞으로 두 번 더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가상자산 1거래소, 1은행제를 다은행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관련해서는 지난 방송에서도 이에 대한 주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금융당국에서는 현재 1거래소 1은행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국민의힘과 은행권 현장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은행은 1거래소 1은행제를 다은행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은행뿐만 아니라요. 은행업계와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이러한 지정제가 시스템 안정성 리스크, 소비자 선택권 제한, 그리고 법인 계좌 발급 제한 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거래소에서 한 개 은행 담당하는 시스템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를 허용하면서 이 상황이 바뀐 점과 거래소들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노하우도 2022년 이후 충분히 축적된 점을 감안을 해서 이런 흐름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야기 나온 바가 있고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왜 하고 있는지도 살짝씩 토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과제가 남았는데요. 여덟 번째 과제는 벤처기업 육성법 개정을 해야 되고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 지정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2018년부터 벤처기업 지정 대상 업종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10월 개정한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시행령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도 뭐 예를 들어서 카지노, 도박장과 같은 사행시설업, 룸살롱과 같은 주점업, 그리고 뭐 디스코텍과 같은 무도장업과 함께 벤처기업 지정 제외 업종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KDA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부에요. 2021년 3월 특정 금융정보법에 시행을 했고 2024년 7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해당 조항을 개정해 주도록 요청을 사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육성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과제로 살펴보자면 마지막 과제 가상자산 용어 암호 자산 또는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에 의한 이 가상자산 용어 표기는요, 2018년 개정된 통계법에 의해서요, 산업분류표와 벤처기업 육성특별법 시행령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이라고 불렸고요. 이후에는 2021년 3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 금융정보법과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이 두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그리고 가상 자산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국민의힘은 가상 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어휘의 혼돈성을 막기 위해서 좀 어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암호자산이라고 쓴다거나 디지털 자산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